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봅시다. 14쪽에 커넥션리즘이죠. 연결주의. 뭐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요 말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usage based theory. 오케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가 하면 봅시다. 그 usage based theories가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15쪽에 키 텀즈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usage based theories 나옵니까? 그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뭐를 usage based theories랍니까? 보세요. Usage based theory consider the role of input as fundamental to acquiring the language. 맞죠? 그러면 usage based theory는 언어 습득에 입력이 하는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됐나? In this view, 이 견해에 의하면은 learning is input driven. 맞죠? 학습이라는 것은 입력에 주도되고 the result of a massive exposure to the language, 그 언어에 대한 방대한 양의 노출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 usage based라는 건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14쪽에. 그러면 연결주의라는 건 내가 쉽게 설명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봅시다. I go versus she goes가 있습니다. 잠깐 I go, she goes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연결주의에서는 보세요. 제언어 학습자가 I하고 go가 함께 사용되는 것, she하고 goes가 함께 사용되는 것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I go, she goes를 생성한다. 뭐가 아니라 3인称 단수 현재 시제에 동사의 원어에 es를 붙여서 she goes를 생성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한다? I하고 go가 함께 사용되고 she하고 goes가 뭐죠? 함께 사용되는 것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뭡니까? usage based죠.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즉 여러 번 여기에 노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I go, she goes를 생성한다. 뭐가 아니고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의 동사의 원형에 es를 붙여서 s나 es를 붙여서 she goes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she하고 goes가 여러 번 함께 사용되는 것에 노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she goes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다. I가 go를 촉발하고 she가 goes를 촉발한다라고 얘기한다. 됐죠? 핵심은 봅시다. 14쪽에 첫째 줄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까? 자, 연결주의는 가정하고 있다. 뭐를? The development of a strong association between items that are frequently encountered together. 맞죠? 뭐라 했습니까? 연결주의는 가정하고 있다. 뭐를? 강한 연결관계의 발달을 가정하고 있다. 무엇간에? 함께 빈번하게 만나지는 항목들 간에 강한 연결관계의 발달을 가정하고 있다. 맞나? 잘 들으세요. 이제 핵심이 나온다. According to this view, 이 견해에 의하면은 the brain creates a network which connect words or phrases to other words or phrases which occur at the same time. 맞죠? 이 견해에 의하면은 우리의 두뇌는 뭡니까? 낱말과 구 합쳐서 어구로 할게. 맞나? 어구와 또 어떤 어구? 동시에 함께 나타나는 다른 어구와 연결해주는
연결망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It is suggested that these links or connections are strengthened when learners are repeatedly exposed to linguistic stimuli in specific context. 맞죠? 여기 핵심이 나오네. 자, 이런 연결관계가 강화되어진다고 주장한다. 언제? 학습자가 특정한 맥락에서 언어적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내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I하고 go가 함께 사용되고 she하고 goes가 함께 사용되는 데에 여러 번 노출된 결과가 뭐란 말이지? 언어 학습이다. 오케이? 이해됐나?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When L2 learners produce I go, she goes. 맞죠? 제 언어 학습자가 I go와 she goes를 생성한다. 맞나? 후자의 경우 she goes의 경우에는 뭐가 아니죠? Does not reflect an underlying knowledge of a rule for the placement of a S with the third person singular. 맞나? 3인칭 단수에 S 의미를 붙이는 자, 3인칭 단수에 S 의미를 붙이는 규칙에 대한 맞죠? 뭐가 아니고 기저 지식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The connection between she goes, she하고 goes 간의 연결 관계가 is thought to be established through high frequency exposure to these coding structure in the linguistic input. 맞죠? 언어 입력에서 이런 함께 나타나는 구조에 높은 빈도로 노출된 것을 통해서 확립되어진다고 생각한다. The pronoun she activates goes and the pronoun I triggers go because the learner has heard these forms in combination many times. 그렇죠? 강조했다. many times. 오케이? 그러면 대명사 she가 고절을 촉발하고 대명사 I가 고를 촉발한다. 뭐 때문에? 학습자가 여러 번 맞죠? 예, 이런 형태를 결합체해서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그 다음 컴피티션 모델 줄게요.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컴피티션. 요거는 우리 뭡니까? 영어 교육학이지만 언어학에 대한 영어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살짝 필요한 부분이다. 됐죠? 오케이. 자, 경쟁 모형이다. 맞나? 잠깐 핵심이 뭐냐면 우리 책에 15쪽에 밑에 둘째 줄에 보면 되겠습니다. Through exposure to thousands of examples of a language associated with the particular meaning. 맞지? 특정한 의미와 관련된 언어의 무수한 예에 노출되는 것을 통해서 learners, 학습자들은 come to understand, 이해하게 된다. 뭐를? How to use the cues. cue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with which, 그 cue와 더불어 a language signals specific function. 맞죠? 언어는 특정한 기능을 나타낸다. 잠깐 여기 cues를 3점 구분하면 일단 word order, 어순, 두 번째 grammatical mark, marks, 세 번째 animacy. 어순, 문법, 표지, 유생성. 됐나? 예를 다시 이전 구분한다. agreement, case. agreement는 말은 수어일치, case는 격, 주격,
목적격 뭐 이런 거 있죠. 오케이, 격. 이랬습니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게 뭐라 했습니까? 특정한 펑션을 나타낸다 있자. Q로 특정한 펑션을 나타낸다 있나? 그러면 그 특정한 펑션이죠. 그 펑션의 예로서 우리 이걸 들어볼게. agency 혹은 agent. 행위자 자격, 행위자. 자, 주로 우리 문장에서는 뭐죠? 행위자가 뭡니까? 주어거든. 그럼 주어라 해도 되겠네. 됐나?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자, 우리 저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s in a sentence. 한 문장 안에 있어서 낱말들 간의 관계는 may be signaled. 맞죠? 나타내어질 수 있다. 뭐에 의해서? cues에 의해서. 맞죠? 어떤 cue? word order, grammatical marks, 그 다음에요 animacy of the noun. 맞죠? 어순, 그 다음에요 문법 표지, 그 다음에 명사의 유생성에 의해서 표시되어질 수 있다. This is usually illustrated with reference to a function of agency. agency known agency. 행위자. 우리 맞죠? agency는 행위자 자격. agent는 행위자. subject. 주로 행위자는 누가 됩니까? 문장 안에서 주어가 되자. 물론 수동문에서는 by 이하가 될 수도 있지만 by 행위자고 by phrase가 될 수 있지만 수동문은 생각하지 말고 능동문을 생각할 때 능동문에서는 행위자가 주로 뭡니까? 주어제. 오케이. 자, 그럼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맞죠? 행위자 자격의 기능, 즉 행위자 혹은 주어의 기능과 관련해서 예로 들어질 수 있는데 which has a number of possible formal exponent. formal exponent 이거다. formal exponent. 형태적 아니면 형식적 표현법. 그러니까 잘 들었어요. 얘가 지금 뭡니까? agency, agent, subject자. 이게 펑션이자. 그럼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아니 이거는 뭡니까? 폼이잖아. 폼. 맞죠? 그러면 이거의 핵심은 행위자 자격, 행위자, 주어 맞나? 의 기능을 보여주는 폼은 뭔가? 폼은 포멀 엑스포넌트 맞지? 폼은 뭔가? 밑에 몇 가지 놓은? 네 가지 놓은. 됐죠? 여기 있네. 1, 2, 3, 4. 행위자 자격 주어라는 펑션 기능을 맞죠? 보여주는 아니면 나타내는 형태, 폼은 뭐가 있나? 그게 formal exponent자. 몇 가지 있습니까? 네 가지. 첫 번째, word order자. 한 문장에서 혹은 절에서 첫 번째 언급되는 뭐가? 명사구가 뭐죠? 주어다. 행위자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타동사 구문에서 한 문장 혹은 절에서 언급된 첫 번째 명사구가 뭐다? 행위자 기능을 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두 번째, 어그리먼트입니까? The noun phrase which function as agent. 맞죠? 행위자로서 기능하는 명사구는 may agree in number with the verb. 동사하고 수가 일치한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case.
The noun phrase functioning as agent, 행위자로 기능하는 명사구는 may be morphologically, 형태적인 관점에서 marked in some way, 어떤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까? nominative case로 실현되죠. 됐나? 주격으로 실현. 네 번째, animus. Agent are normally enemy. 맞죠? 행위자는 유생명사다. 오케이? 그럼 그 밑에 내려가 봅시다. 영어에서 English, for example, uses all for. 맞나? 그러면 영어에서는 뭐죠? 이거네. 영어에서는 이 주어 혹은 행위자 자격이라는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멀 엑스포넌트, 맞죠? 형태적 표현법 있나? 그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보세요. Mary kissed John입니까? 그게 Mary 동그라미. 이 타동사구문에서 첫 번째 언급되는 명사가 뭐라 했습니까? 행위자라 했나? 아니면 주어라 했나? word오다. 두 번째. Money they like입니까? 잠깐 like라는 동사가 누구하고 수가 일치했습니까? they하고 일치했나? they 동그라미. 요놈이 뭡니까? 행위자 혹은 주어. agreement 맞죠? 세 번째. She kissed them 맞나? 요게 뭡니까? she 동그라미. 요게 뭡니까? nominative case잖아. 오케이? 주격이자 행위자 혹은 주어. case. 마지막. This book Mary likes a lot입니까? 잠깐 Mary 동그라미. Mary가 왜 좋습니까? 유생 명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다음.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제 언어 습득을 우리 설명하는 우리 뭡니까? 모형이나 가설 혹은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뭐라 했습니까? Processibility Model이랬다. 어떤 학자들은 이 용어를 쓰고 어떤 학자들은 이 용어를 씁니다. 문제 삼지 마세요. 됐죠? 이거 누가 연구했냐면 뭐 누가 연구했느냐를 우리 알 필요는 없지만 맨프레드 프레만이라는 피네만입니다. 피네만. 오케이. N이 두 개다. 맨프레드 피네만. 이 사람 내 논문 읽어봤는데 엄청 복잡합니다. 오케이. 처리 가능성 이론 내지 모형이자 이 대단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교육학에서 보세요. 여기로부터 뭐가 도출됩니까? teachability, 동절의 양면이다. learnability, hypothesis. 가 초래된다. 길간다. 오케이? 요거는 조금 전에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54쪽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통사구조의 습득이 나오나? 그 동사구조의 습득에 관한 리서치 연구이자 연구의 결과물이 processibility theory 아니면 model이다. 됐지? 이랬습니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보세요. 17쪽에 아마 작년 책하고
오래 쳐가고 살짝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잘 보세요. Processability theory proposes that 있습니까? 자, 밑줄 동그라미. The acquisition of some grammatical structure follows a reasonably fixed order. Each structure only become learnable when the previous stages has been processed and acquired. 맞나? 밑줄 동그라미 1. 두 번째, 밑줄 동그라미 2. The order of a structure depend on how complex they are for learners to process. 밑줄 동그라미 2. 밑줄 동그라미 3이다. 동그라미 3. There is a similarity here to Clausen's natural order hypothesis. 있습니까? 밑줄 동그라미 3. 잠깐.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이겁니까? 핵심은. 어떤 문법 구조의 습득은 맞죠? 뭐다?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맞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음원문의 우리 습득에서 잠깐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4 이렇게 있죠. 그럼 잠깐요. 음원문을 우리 습득할 때 어떤 통사구조의 습득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통사구조의 습득? 예를 들어서 음원문의 습득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음원문의 습득이라는 통사구조의 우리 습득은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이거. 스테이지 1을 거쳐서 스테이지 2로, 스테이지 3를 스테이지 4로 나아가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겁니까? 각 구조는 학습 가능하게 된다. 언제? 그 이전 단계가 습득이 되었을 때. 맞나? 그러니까 이 단계는 1단계가 습득이 된 후에 2단계가 습득될 수 있다. 이 말이다.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The order of a structure. 그 읽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The order of a structure를 맞죠? The learning order of structures.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원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게 뭐죠? learning 대신에 acquisition이라는 말도 좋고 이렇게 넣어서 읽어야 쉽게 이해됩니다. 맞나? 구조의 학습 순서, 구조의 습득 순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달려있다. 어디에 달려있다? 학습자들이 그 구조를 처리하기에 얼마나 복잡하냐에 달려있다. 맞나? 그러면 잠깐요. 1단계보다는 2단계, 2단계보다는 3단계, 3단계보다는 4단계가 학습자가 뭐죠? 처리하기에 더 복잡한 뭐죠? 구조제.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순서로 습득한다, 학습한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크라센의 모니터 시오리에서 오늘 할 건데 크라센의 뭡니까? 우리 내추럴 오더 하이포서시스하고 유사성을 갖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 뭡니까? 크라센의 우리 뭡니까? 내추럴 오더 하이포서시스는 하이포서시스 가설이자 실험을 안 하고 리서치를 안 하고 그러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거죠. 됐나? 근데 맨프레드 피네만이라는 분은 통사구조의 습득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입증했자. 자신의 주장을 입증했자. 그러니까 이론이고 스티븐 크라센은 뭡니까? 하나의 가설이다. 이러할 것이다. 하나의 예측이지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이해됐죠? 그래서 내추럴 오더 하이포서시스자.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맨프레드 피네만의 우리 뭡니까? 이론은 processability theory 맞나? theory라는 말은 가설이 검증을 겪었을 때 theory의 자격을 갖게 된다. 오케이?
그다음 주의해야 될 것은 노엄 촘스키 잠깐요. 스티븐 크라센의 우리 뭡니까? 내추럴 오더 하이포서시스는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라마티컬 모핌, 문법 형태소의 습득에만 국한되었습니다. 됐나? 그런데 처리 가능성 이론에서는 뭐죠? 형태소, 문법 형태소의 뭐죠? 습득 외에 통사구조의 습득 맞나? 의문문의 습득, 부정문의 습득, 소유 한정사의 습득, 관계대명사의 습득 맞죠? 좀 더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 있죠. 그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잠깐 여기서 핵심은 자 그러면 처리 가능성 이론 혹은 모형에서 코어 아이디어죠. 핵심은 뭐란 말이죠? 무브먼트. 무브먼트 맞나? 핵심은 무브먼트다. 무브먼트라는 말이 뭡니까? 이동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평서문에서 조동사를 이동시켜서 뭐합니까? 의문문을 만들고 맞나? 그 다음에요. 평서문에서 그러니까 평서문에서 뭡니까? 평서문에서 어? 아니 서술문에서 조동사를 이동시켜서 맞죠? 뭐를 만듭니까? 의문문을 만들고 맞죠? 그걸 우리 뭐란다? 이동이 processability theory 아니면 마들의 핵심 아이디어다. 코어 아이디어다. 됐나? 잠깐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 보세요. 그러면 빅 혹은 스테이트먼트 여기에서 이동을 시켜서 뭐를요? interrogative S 붙일게. 문장이라는 뜻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 뭡니까? 서술문에 이동을 적용해서 뭐를 만듭니까? 의문문을 만들잖아. 요게 이동이다. 됐나? 그러면 어느 게 더 간단하고 어느 게 더 복잡하나? 얘보다는 더 간단하지. 다른 말로 덜 복잡하지. 그러니까 먼저 뭐를요? 서술문을 습득하고 이동을 적용해서 뭐죠? 더 복잡한 구조인 뭐죠? 의문문을 생성한다. 오케이? 밑에 내려갑시다. 그래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내려오면 여기 있네. The core idea was that. 맞죠? 그러면 processability model 혹은 theory에 들어있는 핵심 생각은 was that that이었다. Some sentences are formed by moving element from one position to another. 맞죠? 그래서 어떤 문장은 한 위치로부터 또 다른 위치로 어떤 요소를 이동시킴으로 형성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의문문은 맞죠? Move auxiliary or question word to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s. 조동사 혹은 의문어를 어디로? 문장의 앞부분으로 이동시킨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John is nice가 조동사의 이동으로 is John nice가 되고 John is where가 의문의 이동으로 where is John이 된다. 의문사와 비동사를 이동시킴으로써 맞나? 뭐가 된다? where will 아니야. where is John이 된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processability theory에 들어있는 우리 뭡니까? 핵심 아이디어는 뭐다? 이동이다. 이동이라는 말은 이거죠. 서술문을 뭐로? 평서문을 아니면 서술문을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 있나?
여기에 뭐가 적용된다? 이동이 적용된다. 맞죠? 그러면 서술문이 뭡니까? 학습자에게 더 간단한 구조, 더 복잡한 구조가 뭡니까? 인터로가티브 구조이고. 그렇죠? 됐습니다. 그다음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바는 바로 이 놈다. 잠깐요. 그래서 거기 노네. The processability model sees movement as the key element in understanding the learning sequence. learning sequence라는 말은 학습 순서다. 학습 순서는 어떤 순서입니까? 간단한 구조로부터 복잡한 순서로, 복잡한 구조 순서로 학습이 된다는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처리 가능성 우리 뭡니까? 모형은 뭐를 이동을 물어본다. 학습 순서자. 학습 순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본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습득한다? 어떻게 학습한다? 학습자는 start with sentences without movement. 이동이 없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맞죠? 뭐 한다? learns how to move the various part of the sentence around to get final form. 최종 형태를 얻기 위해서 문장의 여러 부분들을 뭐로 주변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오케이? 그다음 강조하고 싶은 바가 이거다. 이번에 이거다. 자, 학습자가 뭡니까? 언어를 습득할 때 그 습득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 러닝 시퀀스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 자, 봅시다.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됐나?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거 봅시다. 발음으로부터 톱으로 이거다 이거 발음으로. 발음으로부터 톱이다. 발음으로부터. 발음이 뭡니까? 작은 단위. 톱이 뭡니까? 큰 단위. 오케이? 그거를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봅시다. Learners ascend the structural tree from bottom to top이자. 그러니까 ascend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학습자는 구조수를 우리 구조수라는 것은 우리 동사론에서 뭐를 보면 되겠습니까? 수용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학습자들은 구조수를 올라간다. 뭐로부터? 발음으로부터 톱으로. 맞나? 발음이 뭡니까? 밑에 있는 거고 톱이 위에자. 그러니까 우리 수용들 그려보면 밑에 뭐 있나? 어휘범주가 있죠. 핵이 있고 그게 구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문장이 되고 아니면 절이 되고 그게 또 뭐가 됩니까? 주절 종속절을 포함한 복문이 되고 맞죠? 잠깐 자 그러면 이렇네.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그 논문에 보면 맨프레드 피네만이라는 학자의 논문을 보면 이해가 나온다. 요게 적을 필요가 없네. 요게 적으면 되겠네. 그게 뭐냐면 hierarchical processing procedure라는 말. processing procedure라는 말. 말이 좀 어렵다. hierarchical processing procedure라는 겁니다. 이게 처리 절차가 hierarchical 맞죠? 그러면 처리 절차가 계층을 이루고 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처리 절차가 계층을 이루고 있다. 오케이? 어떤 계층? 잘 들었어요? 레마 액세스다. 그 다음 얘네 캐테고리 프로시저. 그 다음에 프레이절 프로세스.
오케이. CS가 procedure. 미안. procedure. 그 다음 S procedure. 다음 페이지 보세요. 5단계.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오나? subordinate clause procedure. 됐나? 요거는 말이 어려운데 레마 액세스라면 레마라는 말이 표제어다. 내용아. 표제어 접근. 자 봅시다. 표제어 접근. 그 다음에 범주적 절차. 표제어 접근. 범주 절차. 구 절차. 문장 절차. 뭐죠? 종속절 절차. 오케이? 이해됐나? 요게 뭐고? 발음이야. 맞죠? 얘가 뭐고? 톱. 그러면 러닝 시퀀스자. 학습의 순서 맞나? 학습의 순서는 뭐를 보여줍니까? 계층적 처리 절차를 보여주는데 그 계층적 처리 절차의 내용이 상세한 내용이 바로 이 점이다. 됐나? 오케이. 그래서 아까 뭐란 말 나왔나? 발음으로부터 톱으로 올라간다 맞죠? 구조수. 나무가지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수익도 발음으로부터 톱으로 올라간다. 오케이? 자, 그 절차가 밑에 나와 있네. 그 맨프레드 피네만의 논문에 보면 이런 말 나온다. 그 밑에 보시면 17쪽에 The learner gets access to individual content works. 맞죠? 학습자는 먼저 뭐 한다? 개별 내용의 접근 수단을 얻게 된다. C가 맞나? 그걸 말한다. 레마 액세스란다. 표제어 접근. The learner gets access to grammatical structure words. 맞죠? 그 다음 뭡니까? 학습자는 문법적 구조에 접근하는 수단을 얻게 된다. 맞죠? 그래서 C, the car를 생성한다. 맞나? 이걸 말한다. 범주 절차란다. 세 번째, the learner assembles these into phrases. 맞죠? 이번에 뭡니까? 학습자는 이것들을 결합해서 구를 만든다. 맞지? 어떻게? He sees the car. 오케이? 그게 뭡니까? phrasal procedure. 네 번째, the learners put the phrase together within the sentence. 맞지? 학습자는 한 문장 안에서 이 구들을 결합한다. 맞지? 그게 뭐고? He will see the car. 이게 뭡니까? S procedure. 오케이? 다음 페이지. The learner can work with both main clause and subordinate clause. 마지막 단계죠. 학습자는 주절과 종속절을 맞죠? 뭐 한다? 결합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if he looks out of the window, he will see the car. 맞나? 이걸 뭐란다? subordinate clause procedure란다. 이해됐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 그 다음 얘네. 자, 보세요. 이 processability theory 혹은 processability model 있습니까? 이거로부터 우리 도출되는 뭐요? 가설이 teachability 혹은 learnability hypothesis다. 됐죠? 이건 동전의 양면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teachability hypothesis고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learnability hypothesis겠죠. 이해됐나? 요걸 우리 책에 설명하고 있는데 잘 봅시다. 18쪽에 형식 단락 바뀌어서 하나 둘 셋째 줄을 내리면 이 말 나오나? This processability model leads to teachability hypothesis. teachability hypothesis 나오자. 잠깐
그놈을 내가 알기 쉽게 하면 패러프레이즈를 해볼게. 그 상태로는 여러분들 임용시험에서 활용하기 좀 힘들죠. 잠깐. ready to acquire it. it은 앞에 나오는 an alt structure를 it으로 받았습니다. 됐나? 자, 토트다. 뭐고? 요게 토트 대신에 이 말을 집어넣을까? 런트다. learnability hypothesis. 됐죠? 확인해 볼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뭐죠? teachability. 학습자 입장에서는 learnability. 오케이? 확인할까? 어떤 재현어 구조는 맞죠? 뭐 될 수 있다? 가르쳐질 수 있다. 언제? 수업으로부터 가르쳐질 수 있다. 언제? 그 학습자가 어떤 뭐죠? 재현어 구조를 습득할 준비가 언어 발달 단계상 되어 있을 때. 그게 뭐고? teachability hypothesis. 이번에 어떤 재현어 구조가 맞죠? 학습되어질 수 있다. 언제? 수업으로부터 학습되어질 수 있다. 언제? 그 학습자가 그것을 습득할 준비가 언어 발달 단계상 되어 있을 때. 맞죠? 그래서 그게 뭐죠? learnability hypothesis.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다. 에? 교사 입장에서는 teachability, 학습자 입장에서는 learnability hypothesis.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얘기가 그 밑에 놓자. 됐습니다. 자, 그 밑에 대단히 중요하다. 자, 우리 54쪽으로 살짝 갔다 올게요. 54쪽으로. 됐나? 54쪽으로. 54쪽으로 한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통사구조의 습득 있나? 아니 54쪽 하단에 볼게. acquisition of a question 있나? 의문문의 습득이자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나? 6단계. 오케이? 그럼 어떤 순으로 습득이 된단 말이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순서로 습득이 된다. 학습이 된다는 말이지? 이해됐나? 그러면 2단계는 잠깐요. 1단계가 학습된 후에 2단계가 학습되어지고 3단계는 2단계가 학습되어진 후에 3단계가 학습되어지고 맞죠? 그 다음 1단계에서 우리 6단계로 내려갈수록 어느 게 더 복잡합니까? 6단계 쪽으로 내려갈수록 구조가 더 복잡하죠. 왜? 학습자가 처리하기에 더 복잡한 순서죠. 순서로 우리 뭐가 됩니까? 습득이 된대. 학습의 순서가 결정된다 있잖아. 오케이? 이랬나? 거기에서 3단계만 한번 봅시다.
55쪽에. 3단계가 뭡니까? 프란팅이 일어나나? 아니, 어문문화의 우리 습득에서 3단계에서 특징이 뭡니까? 프란팅 아이가. 프란팅은 이점 구분할 수 있나? 두 프란팅. 조동사 두의 프란팅. 전치. WH의 전치가. WH의 전치. 맞죠? 또 뭐가 있나? 아드 프란팅이네. 다른 요소의 프란팅. 맞나? 야든. 그러면 프란팅은 자, 어문문화의 습득에서 몇 단계입니까? 3단계죠? 그것만 알고 우리 돌아가서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돌아갑니다. 18쪽에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18쪽에 example 1이 있고 19쪽에 example 2가 있나?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줘도 되겠지. 보세요. example 1이가 example 2 example 1에서는 학생의 자 봅시다. 학생의 어문문화의 우리 뭡니까? 습득 단계 몇 단계에 있나? 3단계. 됐나? 에? 교사는 몇 단계에 있나? 교사는 보세요. 학생의 우리 뭡니까? 3단계. 어문문화의 습득 단계에서 3단계에 있는 학생의 맞죠? 질문에 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5단계로 반응하나? 오케이. example 2를 보세요. 학생의 어문문화의 발달 단계는 몇 단계입니까? 3단계. 교사의 반응은 몇 단계입니까? 4단계. 잘 봐야 된다. 그러면 example 1에서는 보세요. 학생은 어문문화의 습득 단계에서 3단계에 있고 교사는 몇 단계로 학생의 뭡니까? 질문에 반응합니까? 5단계. 그러면 3단계니까 4단계를 거쳐서 5단계를 습득해야 되잖아. 그러면 학생 example 1에서는 학생은 교사의 뭡니까? 자신의 발화에 대해서 고쳐서 말해주기를 하고 있는데 교사가 5단계로 지금 고쳐서 말해주기를 하고 있자. 그러면 학생은 뭡니까? 업테이크 할 수 있나 없나? 못하지. 업테이크가 일어나지 못하자. 이번에 example 2를 보시면 어떻나? 학생은 3단계에 있고 교사는 학생의 발화에 대해서 뭐를 4단계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자. 반응을 보이고 있자. 그러면 어떻나? 학생은 3단계에 지금 있으니까 4단계는 습득할 준비가 돼 있나? 에? 학습할 준비가 돼 있나? 업테이크가 일어날 수 있네. 확인. 18쪽에 가운데 형식 문단에 맨프레드로 시작합니까? 거기에서 형식이 끝나는 데서 다시를 올라갈게. The development of a question 맞죠? 어문문화의 발달 단계는 based o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누구 리서치? 피네만의 리서치자. 이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According to 피네만에 의하면 any attempts to teach a stage 4 word order pattern to learners at stage 1 맞나? 1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4단계의 어순 패런에 해당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어떠한 시도를 해도 will not work.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습자는 have to pass through stage 2.
2단계를 거쳐서 get to stage 3, 3단계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뭐 하기 전에 그들이 4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습득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example 보세요. example below. 자, 밑에 example 1입니다. 아래에서 we see a teacher trying to help a student with the word order of a question. 우리는 교사가 어머문의 어순을 학생에게 맞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잘 보세요. 밑에 시대줄에 The students are asking stage 3 question. 학생은 3단계 질문을 하는데 학생의 발화에 문제가 있으니까 which the teacher requests the stage 5 question. 맞죠? 교사가 5단계 어문문으로 맞나? 학생의 발화를 고쳐서 말해준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the student react by simply answering the question or accepting the teacher's formulation. 학생은 단지 그 질문에 답을 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고쳐서 주는 것을 단지 받아들임으로써 반응해버린다. 맞나? 그 말은 이 말이가. 학생은 지금 3단계에 있죠. 어문문의 어순 단계 3단계에 있죠. 근데 교사가 뭡니까? 5단계 리퀘스트를 하니까 학생은 지금 뭡니까? 5단계를 먼저 습득할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뭐죠? 업테이크 일어나지 못한다. 이해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example 2에서는 the student is using planting strategy. 아까 뭐 했습니까? planting strategy가 3단계로 있나? 자, 학생은 자, 3단계에 해당하는 맞죠? 전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어느 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교사가 수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몇 단계를 제공했습니까? 4단계 어문문 어순에 해당하는 맞죠? 뭐로? 질문으로. 맞나? 학생의 뭐죠? 수정적 피드백을 학생에게 수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맞나? 그러면 학생은 뭐죠? 지금 3단계에 있으니까 교사의 4단계 피드백을 모방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래서 뭐다? 업테이크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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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예를 보세요. example 1으로 돌아왔어. 잘 보세요. 학생이 Mylene, where you put your kid of the week poster. 맞나? 요게 지금 뭡니까? 전치가 일어났나? 그러니까 3단계다. 학습자의 발화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사가 뭡니까? 5단계 리퀘스트를 정하나? Where did you put your poster when you got it? 됐나? 그러면 학생은 지금 3단계에 있기 때문에 5단계를 받죠. 습득할, 학습할 준비가 안 돼 있자. 그래서 뭐죠? 업테이크가 일어나지 못하죠. 다음 페이지. example 2. 학생이 is your mother play piano? 맞나? 지금 뭡니까? planting 스트래티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문문의 습득 단계 3단계에 있다. 교사가 2다 5로 뭐를 코렉티브 피드백을 정하나? 보세요. Is your mother play piano or is your mother a piano player? 맞죠? 요게 뭡니까? 4단계에 해당하는 수정적 피드백이죠. 그러면 학생은 지금 3단계에 있으니까 바로 다음 단계 4단계를 맞죠? 모방해서 습득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다? 업테이크가 일어난다. 됐나? 오케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니터 theory. 그까지만 하고 우리 브레이크를 조금 10분만 할게요.
자, 봅시다. 모니터 theory. 이런 우리 20쪽에 뭐 누가 뭐 어떤 이론을 주장했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노엄 촘스키는 맞죠?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모국어 습득에 관심이 있었다. 맞나? 그러면 노엄 촘스키의 뭐죠? 학문 전통을 이어받아서 제2언어 습득에 적용한 학자가 누굽니까? 스티븐 크라센입니다. 오케이? 이해됐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노엄 촘스키는 모국어 습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엄 촘스키의 언어 습득 이론을 개성해서 제2언어 습득에 적용한 학자가 누굽니까? 스티븐 크라센입니다. 그 사람의 우리 이론을 합쳐서 뭉뚱그려서 뭐합니까? 모니터 시오리란다. 오케이? 그러면 모니터 시오리에는 몇 가지 우리 뭡니까? 가설이 포함되어 있나? 첫 번째, acquisition. 그 다음에요, learning 구별 가설이지. 두 번째가 monitor. 요게 자신의 대표형이다. 그래서 앞에 monitor theory를 말했어. hypothesis. 세 번째가 natural order. hypothesis. 네 번째가 input hypothesis. 우리 영어 교육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input hypothesis. 입력 가설. 다섯 번째, effective filter. filter hypothesis. 됐나? 얘가 우리 어디에서 다룰 거냐면 오케이 28쪽에서 우리 다룰 겁니다. 됐나? 앞에 comprehensible 지문에서 comprehensible input hypothesis 맞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영어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input hypothesis다. 그 위에 나머지들은 막 크게 임용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잠깐 알아야 되겠네. 얘네 습득하고 학습을 뭔다 구별하는 가설이다. 됐지? 자, 우리 책에 가면은 뭡니까? 습득이라는 것은 뭐죠? acquisition이라는 것은 unconscious process다. 무의식적인 뭐죠? 과정이고, learning이라는 것은 conscious process다. 의식적인 과정이다. 맞죠? 그다음 예제 잠깐 이 스티븐 크라센에 하면은 맞죠? 뭐다? 얘는 learning은 맞지? acquisition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이다. 됐죠? 왜 안 됩니까? 러닝하고 뭐죠? acquisition은 겹치는 면이 없죠. 그래서 이 모니터 티오리를 일부 원서에서는 논문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쓴다. non-interface position이란다. position은 입장. non-interface이라는 말은 뭐죠? 겹치는 데가 없다는 말이죠. 뭐 간에 겹치는 데가 없다. 러닝과 학습 간에는
겹치는 데가 없다. 맞죠? 그래서 비계면 입장 뭐 이런 말을 한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말이네. acquisition은 subconscious 프로세스고 learning은 뭐죠? conscious 프로세스다. 맞나? 핵심은 이 말이죠. 학습은 습득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왜? 학습하고 습득은 뭐죠? 전혀 별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포커스다. 확인. 셋째 줄에 acquisition refers to an conscious process which involves the naturalistic development of a language proficiency through understanding language, through using language for meaningful communication. Learning, by contrast, refers to a process in which conscious rules about a language are developed. 됐나? 뭐라 했습니까? 습득이라는 것은 자,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언어 능숙도를 자연스럽게 맞죠? 예, 개발시키는 것과 관련 있는 무의식적 과정을 일컫지만 학습은 일컫는다 가르친다. 뭐다? 언어에 관한 의식적인 규칙이 맞죠? 개발되어지는 과정이다. 의식적인 과정이다. 맞죠? 그 다음 자, 학습은 result in explicit knowledge about the forms of a language that the ability to verbalize this knowledge. 맞죠? 학습은 초래한다, 결과한다. 명시적 지식이자 언어의 형태에 관한 명시적 지식과 이 지식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초래한다. 됐나? 핵심은 이거다. 학습은 습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맞죠? 그 밑에 오네. Learning according to the theory. 이 이론에 의하면 학습은 뭐가 될 수 없다. Cannot lead to acquisition. 습득을 초래할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학습이 습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맞죠? 오케이. 그다음 얘네. Monitor. 맞죠? Hypothesis. 뭡니까? 얘네. 둘째 줄에 conscious learning can function as a monitor or editor that checks, repairs the input, the acquired system. 됐나? 그러면 의식적인 학습은 단지 감시자 혹은 편집자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어떤 감시자, 편집자? 습득된 체계의 출력을 뭐하고 뭐하고 점검하고 맞죠? 수정하는 감시자 혹은 편집자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맞나? 그러면 모니터 하이포서시스가 주장하는 바는 We may call upon London knowledge to correct ourselves when we communicate, but that conscious learning has only this function. 모니터 하이포서시스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에 우리의 발화를 수정하기 위해서 맞죠? 학습된 지식을 요구하지만 이런 의식적인 지식은 단지 뭐다? 이 기능, 편집자, 감시자의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됐죠? 여기 있네. Natural Order Hypothesis. Natural Order Hypothesis하고 아까 우리 뭐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했죠? 아까 앞에서 내가 이미 해버렸습니다. 차이점이 있었죠. 얘는 가설이죠. 얘는 뭐죠? 이론이다. 가설이 검증을 겪어야 이론이 되죠. 이랬나? 잠깐. 내추럴 오더 하이포서시스의 관심은 뭐라 했습니까? 그라마티컬 모핌이죠. 문법 형태소의 습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 가능성 모형, 처리 가능성 이론에서는 문법 형태소의 습득뿐만 아니라 동사 구조의 습득도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나? 잠깐. 그러면 우리 학자들이
문법 형태소를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습득하더라. 대충 봅시다. 복수형 굴절음이 S를 가장 먼저 습득하고 됐나? 그 다음 뭐를 습득하더라? 아리크를 습득하고 그 다음 이레귤라 파스트를 습득하고 그 다음 레귤라 파스트를 습득하고 됐나? 일이겠지. 응? 레귤라 일이. 일이 의미야. 그 다음 뭐 하더라? 아니야. 레귤라 파스트 1이 또 3인칭 단수 현재 있나? third person singular 맞나? S possessive S 잠깐 자 봅시다.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이렇다. 복수형 굴절음이 S를 가장 먼저 습득하고 그 다음에 관사를 습득하고 됐나? 조동사다. 오거지러리. 오거지러리. 됐나? 조동사. B. 잠깐. 그러면 복수형 굴절음이 S를 가장 먼저 습득하고 그 다음에 관사하고 조동사 B를 그 다음 습득하고 그 다음 불규칙 과거 시제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규칙 과거 시제 ED 의미를 습득하고 3인칭 단수 현재 시에 붙이는 S 의미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요 소유격을 나타내는 S 어파스트로피 S네 이거는 미안 어파스트로피 S 요거 어파스트로피 S다 마지막 거 포제시브 어파스트로피 S를 그 다음 습득하더라. 됐나?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다? 습득의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문법 형태소의 습득은 예정된 시간표를 따른다. 정해진 순서로 습득한다. 맞죠? 그게 뭐다? Natural Order Hypothesis다. 우리 책 확인합시다. 20쪽에. 밑에 보세요. The acquisition of a grammatical structure proceeds in predictable order. 맞죠? 문법 구조, 문법 형태소의 습득, 문법 구조의 습득은 예정된 순서로 이루어진다. 맞나? 그래서 certain grammatical structure or morpheme are acquired before others in the personal language of English, and a similar natural order is found in th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맞죠? 어떤 문법 형태소 혹은 어떤 문법 구조가 먼저 습득된다. 다른 문법 구조 아니면 문법 형태소보다는 맞죠? 어디에서? 모국어 습득에서 재현어 습득에서 마찬가지로. 오케이? 이랬나? 그걸 뭐란다? Natural Order Hypothesis. Input Hypothesis는 나중에 우리 자세히 할 거니까 일단 네 가지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 가설은 뭐하고 관계 있다? 학습이 아니라 습득하고 관계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자 봅시다. 학습자의 이거다 이거 이거 학습자의 현재의 언어 발달 능력 현재의 언어 발달 수준이 I라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I 플러스 1 있죠. 이것을 뭡니까? 포함하는 구조를 통해서 언어를 가장 잘 습득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합니까? 우리 학자들이 optimal input condition이란다. 최적의 입력 조건이. 맞죠? 뭐가 I 플러스 1이. 자 확인합시다. 이거네. People acquire language best by understanding input that is slightly beyond their current level of competence. 맞죠? 사람들은 자 그들의 현재의 능력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입력을 이해함으로써
언어를 가장 잘 학습한다. 아니면 습득한다. 맞죠? 현재의 능력 수준이 I제, 그보다 한 단계 높은 I 플러스 1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언어를 가장 잘 학습한다. 네 번째 이겁니까? 세 번째 이겁니까? The ability to speak fluently cannot be taught directly. Rather, it emerges independently in time. 요건 교수법, 내추럴 어프로치라는 교수법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우리?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맞죠? 직접적으로 가르쳐질 수는 없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은 맞죠? 뭐다 자연스럽게 출현한다는 것이다. 오케이? 됐나? 그다음 네 번째. If there is a sufficient quantity of a comprehensible input, 충분한 양의 이해 가능한 입력이 존재하면은 I 플러스 1 학습자의 현재의 능력 수준보다는 한 단계 높은 I 플러스 1 즉 최적의 입력 조건은 맞죠? will usually be provided automatically. 맞나? 자동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한다. 오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Effective filter hypothesis다. 잠깐 정의적 여가 가설이라는 건데 아주 황당무계하고 추상적인 얘기다. 오케이? 봅시다. 왜? 정의적 필터라는 것은 맞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렇죠? 여가장치가 있다. 정의적 여가장치가 있다. 여가장치가 보이지 않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잠깐 이 말이죠. 정의적 여가가설이라는 것은 자 봅시다. 학습자의 감정적 상태 혹은 태도가 맞죠? 습득에 필요한 입력을 통과시키고 방해하고 차단할 수 있는 조절될 수 있는 여가장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자 effective filter는 수치가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low effective filter is desirable. 맞죠? low effective filter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low effective filter가 impedes, blocks less of this necessary input. 습득에 필요한 입력을 덜 방해하고 덜 차단하기 때문에. 오케이? 뭐 필요 없는 얘기 내려갑시다. 밑에 내려갑시다. 마지막 형식 단락에 한마디만 내가 지적할게요. Effective filter hypothesis states that. 됐죠? 그러면 정의적 여가 가설이 주장하는 바는 acquires with a low effective filter. 맞죠? 낮은 정의적 여가 장치를 갖고 있는 습득자는 맞죠? Seek and receive more input. 더 많은 입력을 구하고 더 많은 입력을 받으며 intake with confidence. 맞죠? 자신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며 more receptive to the input they receive. 그들이 받는 입력을 더 잘 받아들인다. 오케이? 이원은 대적으로 anxious learners, anxious learners라는 말은 뭐죠? 정의적 여가 수치가 높은 학습자, 불안한 학습자는, 불안감을 느끼는 학습자는 have a high effective filter, 높은 정의적 여가 장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prevents acquisition from taking place. 맞죠? 습득이 일어나는 것을 뭐한다? 방해한다고 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조금 하고 대단히 중요한 상호작용 가설부터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